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59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천만 원대, 여전히 최근 3일간 같은 가격대를 좀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조금 확인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조금 심하게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금 더 확산시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4,800달러대를 찍고 지금 계속 하락세입니다. 일봉입니다. 이전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2주 동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지금, 그리고 어제 아랫꼬리를 달아준 이 횡보 구간에서의 아랫꼬리들을 조금 이탈을 시키면서 결국에 4,000달러까지 한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기준 3,966달러에서 지금 소폭 반등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래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사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조금 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시간을 들여서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온 경우가 지금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도 그랬고 이 구간에서도 그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다가 반등이 한번 세게 강하게 또 터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4,000달러라는 앞자리까지 한번 바꿔주고 3,966달러까지 이제 내려왔다라는 것은 조금 하락이 조금 과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이제 반등세도 없이 지금 연속으로 일봉상 연속으로 거의 2주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주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하락세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봉의 양봉 마감봉이 필요합니다. 내려오는데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이 뜨게 되면 이후에 추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추세, 그러니까 이제 상승세를 완전히 돌리냐,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 반등을 해주는 그림, 4,400에서 4,600달러 선까지의 반등세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이 상당히 이제 공포 구간을 들어서고 있지만 그만큼 많이 빠진 것도 맞다. 단기 반등을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중요한 4,000달러를 깨고 바로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여기서 또 오늘 밤에도 반등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한 파동 더 내리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좀 더 내려가더라도 3,800달러 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는 반등을 또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앞자리를 한번 바꿔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4,000달러를 한번 이탈시키고 반등을 줄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을 노려볼 만하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롱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3,986달러입니다. 이 저점까지 잡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다시 가게 되면 이후에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을 살짝 높여놓는 추세는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높여둔 저점, 요 자리에서의 저점 3,986달러 정도를 손절을 잡고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좀 유효할 수가 있고, 손익비상으로도 이제 좋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손절가 이탈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봉상이 양봉 뜨는 구간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그리고 주말까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제대로 된 반등세가 터지는 그런 주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다음 주는 이제 또 10월이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10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옥토버 10월 달에서의 어떤 반등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구간은 이제 9월의 마지막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FOMC 이후부터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도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AI 붐이 조금 지금 과열돼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내부 순환 구조가 아니냐, 오픈 AI에 대거 투자를 하면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다가 그게 결국에는 칩을 만들어서 오픈 AI 기업에 판매하고, 이들은 다시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칩을 요구하고 거기서 다시 엔비디아 거를 사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로 매출 구조가 이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만 조금 돌고 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살짝 AI 쪽에 거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이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다시 수복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내용의 발언을 했어요. 아마도 이제는 러시아나 푸틴 대통령 쪽에 조금 더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카드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압박 수위를 높여서 빠르게 이제 전쟁을 좀 끝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친러시아적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조금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그런 전략을 좀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런 조금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담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또 시장이 하락을 한 그런 원인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의 지원을 받으면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를 원래대로 되찾을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 이상이라고 한다고는 뭐 영토 확장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끈할 만한 그런 발언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에 따라서 또 이제 유럽 쪽의 방산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산주가 올라간다, 그럼 다른 주식들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 위협, 그런 이제 공포감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물러나기 위한 그런 이제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AI 거품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 가능,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최근에 이제 하락세에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어제 보시면 13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 그다음에 나스닥의 하락세에 힘입어서 조금 반등세를 소폭 되돌려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꼬리 저점은 이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구간에서의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상승세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제 찍어준 고점 되겠습니다. 114K 정도를 한번 좀 다시 가주는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왜냐면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상방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청산 매물대 기준으로 보셨을 때 바로 요 자리입니다. 10만 7천 달러대에 굉장히 진한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빨리 반등 못한다라고 하고 110K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툭 치고 이 매물대 10만 7천을 한번 툭 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옥토버 10월 달에 조금 반등세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10만 7천이 여기 저점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안 깨고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10월에 이전의 고점까지 넘겨주면서 그래도 나름 옥토버에서 120에서 122K 정도 좀 그래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그려볼만 한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자리에서 조금 저점은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트가 여기서 저점 111K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더리움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점 이탈을 또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불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롱을 보더라도 물타기나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고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다만 이제 소액으로 좀 확실한 손절을 잡고 조금 레버리지를 높게 쓴다든지, 어차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에서 30분분 기준으로 여기서 반등을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해도 손절은 굉장히 짧게, 이번에 찍은 저점은 손절을 잡아야 이 꼬리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손절 잡고 상방 보는 것도 손익비상으로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롱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한 차례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지금 손절을 짧게 잡고 반등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앞자리를 또 4에서 3으로 살짝 바꾸고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또 공포감, 이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이제 공포감이나 심리적인 어떤 이제 두려움 같은 게 또 있어요. 패닉셀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10월에 제대로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올라온 만큼 도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는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맞고, 지금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손절가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4,000달러를 지지부진 횡보하면서 이탈을 이제 상방 이탈이 아니라 하방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손절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게 안전하겠다. 다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꽤 위쪽으로 강하게 아까 말씀드린 4,400에서 4,600짜리까지 한번 볼만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그림보다는 지금 차트의 추세를 어느 정도 무너뜨려 놓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무너뜨려 놓은 차트를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6,000달러, 7,000달러를 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이런 식으로 오래 잡으면서 천장을 좀 두드리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4,800을 계속 한번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이상 시고가까지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익절하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단발성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한번 눌림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가 아마도 이제 최종 이제 신고가 랠리를 향한 이 매수 타점, 최종 매수 타점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전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끝날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올랐다 W자를 그려주면서 추세를 살려준다고 했을 때 신고까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익절 후에 소액으로 분할 진입을 통해서 저점을 잡고 W자 반등각을 보는 전략이 이더리움은 일단 지금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일단은 소폭 반등세는 좀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확실하게 오늘 밤에 양봉 마감 혹은 이제 아래꼬리 쭉 달아주면서 올려주는 흐름, 그 다음에 내일하고 주말간에도 크게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반등을 충분히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것도 많이 빠지고, 특히나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주봉 사이클을 보시면 쭉 잘 올라왔다가 이번 주에 약 11% 정도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비트도 빠지고 이더리움도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쭉 올라온 흐름을 다시 조금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도 이 솔라나 야금야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35만원이죠. 35만원 정도 찍고 지금 소폭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 16만원대의 지지가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나 뭐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형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쭉 내려오면은 이 지지선 깨기 전에 한 번 정도 반등은 노릴 만한 그런 구간이 올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조금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단기 숏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번 영상에서 에테나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나서 요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비트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이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들도 마찬가지로 추가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영상 올려드렸던 9월 23일 화요일에서의 저점은 아직 이탈은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양봉이 켜질 수 있어요. 양봉이 켜지고 나서 추세가 이렇게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절은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추가 하락이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뭐 올린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반등을 노릴 때 진입을 하더라도 손절은 좀 정해두고, 차라리 손절을 정해두고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괜히 그거 보다가는 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손절가 이탈하고 나서 또 이제 패닉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딱 깨면 안 되는 자리를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를 준수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베라체인은 여전히 이더리움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점 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당히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코인판에서 조금 나름 뭔가 좀 지지를 하려고 하고 하락에도 방어를 잘하는 모습에서 위쪽으로 한번 여전히 기회를 노려볼 만한 코인이 한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23일날 찝어드린 저점이죠. 3354 여전히 잘 이탈 안 하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워낙 이제 바닥도 횡보를 오래 했고 주봉으로 딱 보셨을 때 심플하게 알트코인 펌핑 한번 나왔을 때 6천에서 7천짜리까지도 한번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베라체인이 그나마 지금 알트들 중에서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서 알트코인들 힘있게 올라가는 코인들보다는 조금 이제 빠지는 코인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무게감 있는 이런 솔라나의 하락, 도지코인도 최근에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2주 정도 빠지고 있는 흐름, 그래서 이런 라지캡들이 조금 빠지면서 알트들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지는 흐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만약에 오늘이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 시장에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알트들은 또 나오니까 최대한 그런 알트코인들 다 잘 잡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바나도 잘 올라왔고 그 전에도 주말에 이제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잡코인 펌핑이 많이 나오죠. 리네아 같은 경우에도 잘 잡아서 좀 수익을 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코인들 잘 잡아보겠고요. 그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서 정보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리니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뭐 요 정도까지 푹 눌렸으면은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이거든요.
이번 저점 37원 정도 손절 잡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42.5에서 뭐 45 정도까지 반등해주는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손절 타이트하고 목표가 살짝 높게 잡아보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턴들을 좀 분석해서 패턴에 맞게끔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좀 강하게 수직으로 올려치는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올라가면은 살짝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는 구간에서 그 다음날 조금 더 이전의 고점을 한번 넘겨주는 N자 흐름, 요런 식의 N자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들 특히 이제 주말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비트와 이더리움 쪽에서 알트코인들 쪽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더군다나 이제 SEC에서는 이제 비트랑 이더 외에도 알트 포함한 ETF들이 앞으로 또 이제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ETF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코인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도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는 잘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최대한 잘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코인들에 뭐 이제 크게 금액을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항상 이제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명확한 손절가를 굉장히 또 짧게 설정을 하고, 대신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터지면 또 펌핑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라체인 같은 거 지금도 소폭 살짝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펌핑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어차피 손절가는 짧습니다. 지금 진입한다 해도 한 10% 정도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는 그래도 40% 이상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현 시간까지는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왔으면 빠르게 메워주고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줘야지, 여기서 다시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이거라면 이제 주말까지 좀 하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좀 잡고 조금 보시는 걸 여전히 권장을 드리니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대로 좀 끝날 것 같은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어떤 추세 이탈이라든지 하락세가 강한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1차적인 반등세 요거를 한번 노려보고 이후에는 익절을 하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W자 형태의 반등을 조금 노려보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만약에 이번에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업터보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눌리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저점 깨면 안 됩니다. 저점을 깨면 이제 시즌 종료성 하락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추세를 한번 깨뜨린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